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합격의 아이콘 아나운서 박서희입니다. 오늘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맘먹은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시험 후기를 보면서 대략적인 공부 방법도 알아보기도 하고 또 용기를 얻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방향도 잡고 합격 기도 팍팍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기입니다. 성인이 돼서 업종을 바꾸는 일이 참 쉽지 않은데요. 대단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 그런 건데 이 연극 배우에서 공인중개사로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후기로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9개월 만삭이면서도 직장도 다니고 공인중개사 합격까지 2마리 토끼도 아니라 3마리 토끼까지 이렇게 잡은 아주 대단한 분이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40대 워킹맘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엄마는 대단해요. 엄마에서 이제 직장인으로 살기도 힘들지만 또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 보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지만 아들 보면서 이렇게 합격까지 거머쥔 40대 워킹맘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준비된 사연은요. 이럴 수가 있어요? 22살이 합격을 했대요. 저는 뭐 한 거죠 지금까지? 22살의 패기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해서 4개월 만에 합격했다고요? 4개월? 역시 젊은 피가 다른가 봐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나 봐요. 22살의 패기 넘치는 공부 방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공인중개사로 레벨업한 명퇴 예정자의 합격 이야기가 있답니다. 자, 다양한 성공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사연 함께 읽어주세요. 자, 첫 번째 합격 수기 같이 읽어볼까요? 연극 배우에서 공인중개사로 변신. 연기만 10년 넘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고민 끝에 부동산 공부를 도전하게 되었고 그게 공인중개사입니다. 28회 때 처음 도전했었죠. 그때는 굉장히 만만하게 받고 일도 하면서 결혼 준비도 하면서 연극 공연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결과는 참담했죠. 10월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시험을 보는데 진짜 결과는 그렇게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먹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심화 강의부터 반복적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한 번 해봐서 기본 강의는 굳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초 강의 필수입니다. 자, 그럼 저의 학습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일단 과목별로 특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과목별 맞춤형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동차로 도전했기 때문에 전 과목을 전력으로 하는 건 무리여서 과목별 힘 조절도 중요하고요. 1차 민법은 이해하는 게 포인트여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많이 그려서 인지하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무엇을 물어보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1차 개론은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 타입이어서 안 되는 계산 문제는 과감히 버리고 최소한의 계산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문은 암기로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안 되는 부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포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합격 수기 1번 분은 포기를 과감히 하셨대요. 계산 문제에서.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합격의 포인트는 2차. 중개사법은 처음 공부할 때 최대한 거시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대부분 암기기에 서두르지 말고 처음에는 크게 2번 심화 강의를 돌고 요점 정리를 해서 그 부분 위주로 반복 암기를 했죠. 노트 한 권으로 정리해서 꼭 숙지하시면 80점 이상 나옵니다. 공법은 어렵죠. 그래서 버릴 부분은 확실히 정해서 버리고 나머지를 확실히 반복했죠. 시험 때까지 심화 강의 4번 돌고 요약 강의 3번 돌고 운동할 때나 샤워할 때나 계속 들었습니다. 공법의 학습 포인트는 매일 하는 겁니다. 과목이 많다고 거르지 마시고요. 다른 과목 공부하는 날도 최소 2시간 정도는 공부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국토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만 했습니다. 공시법이랑 세법은 애매하더라고요. 공시법은 지적은 할만한데 등기는 어렵고 세법은 책만 보면 알겠는데 문제는 어렵고 이건 좀 각자의 요령이 필요한 듯한데 저는
등기는 최소한만 준비했습니다. 지적과 세법을 집중적으로 했죠. 물론 노트에 압축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실 때 그냥 후루룩 들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공부한다면 좀 더 쏙쏙 머릿속에 박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학습 전략은 문제를 빨리 들어가라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7월이 오기 전에 봐야 합니다. 그리고 풀었던 모의고사를 3번 이상 다시 풀어보세요. 물론 시간도 체크하면서요. 문제 두려워서 틀릴까봐 두려워서 머뭇거리다 시간이 훌쩍 지나가니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셨습니다. 뒤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7월부터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아니랍니다. 간절한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1분 마지막 한 문제도 내가 처음 보는 문제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는 자세가 저의 이번 합격 비결입니다. 그럼 전 이만 동자 합격생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원래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분들은 공개를 잘 안 해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근데 우리 합격수기 1번 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노하우를 공개를 하셨습니다. 짚어보자면 포기할 건 포기해라. 다만 자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반복해야 할 부분은 꾸준히 반복하고 또 다른 파트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 전 파트를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모든 파트를 다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합격수기 다시 한번 꼼꼼히 읽으시고 뭐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네, 본인만의 학습 방법 선택하셔서 꾸준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합격수기 읽어볼게요. 제목은 9개월 만삭 직장인도 합격 성공. 작년에 무쿨앤드 무료 인강으로 합격하고 올해 2차 준비. 제대로 공부 시작한 건 9월입니다. 너무 늦었죠. 직장도 다니는데 현재 만삭 상태라 고민하다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왕초보 교재와 학기공 교재 1회 독하였습니다. 다음날 출근 시간에 전날 공부한 부분 OX 어플로 확인하였고 저희도 OX 퀴즈 하고 있는데 OX 어플로 확인하였고 2회 독은 학기공 교재와 학기공 강의를 보며 요약 노트를 작성하였고 다음날 출근 시간에 작성한 요약 노트 훑고 OX 어플 확인하였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부터 요약 노트 반복과 무쿨앤드 250제를 반복하며 봤고 무쿨앤드 어플의 형성평가와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를 계속 풀었습니다. 중개사법 정지훈 교수님 쉽게 암기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험장에서 너무 잘 써먹었어요. 정말 귀에 쏙쏙. 공법 박후서 교수님 너무 어렵고 방대한 과목이었는데 혼자 정리했으면 정말 답 없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정리를 잘해주셔서 그나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법 배세호 교수님, 지적법, 등기법, 특히 등기법은 내용이 난해할 수 있는데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개념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법 김성래 교수님, 속도가 좀 느려서 2배속으로 들었습니다. 딱 좋았어요.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세요. 개정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는 공부하다가 힘들면 그날 하루 맘 놓고 푹 쉬었어요. 준비하는 분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하고 오면 체력이 유유. 저는 2개월 만에 합격을 기대하고 시작하였기에 더더욱 만삭에 앉아서 공부도 힘들고 침대에 누워서 했네요. 퇴근 후 저녁에 공부한 부분을 다음날 아침에 화장하면서 그 부분을 인강으로 듣고 버스 안에서 어플로 정리하고 점심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틈틈이 OX 문제 풀기 등 내가 공부한 부분은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하고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기본서도 없이 정말 합기공 하나만 믿고 왔습니다. 1차도 합기공만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었습니다. 주변에 공부하겠다는 지인들에게도 무쿨앤드 권유했고 모두 합기공으로 대동단결했습니다. 인강 교수님들도 강의하시면서 합기공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더 안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2차 시험은 중개사법은 평이했지만 공식법이 어려워 큰일 났다 싶었는데 무쿨앤드 자동 채점 시스템 가채점 결과 합격 점수 획득. 직장인 임신 9개월, 2개월 준비기간 모든 게 열악했지만 무쿨앤드 믿어서 가능했네요. 감사합니다. 하트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9개월이면 진짜 거의 만삭인데
그냥 앉아있는 것도 힘드실 텐데 공부 꾸준히 하시고 또 직장도 다니시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두 번째 합격자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1차 합격자분과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반복 학습을 했다. 그리고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믿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될 수 있을까? 이 선생님들이, 이 교수님들이 맞나? 이런 의심을 품지 않고 그냥 믿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부크랜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 계시니까요. 부크랜드 믿고 꼼꼼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준비된 세 번째 합격 시기는요. 40대 워킹맘 아들과 함께 수험생 신분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기입니다. 정말 최고였어요. 재미삼아 한 공부가 상식을 넓히면서 법 용어와 사고에 대한 공부는 재미도 있으면서 해석도 하게 되고, 그래서 두 과목 모두 90점 넘는 점수로 1차는 무난히 합격했습니다. 90점이면 정말 잘한 건데, 와, 대단한데요? 올해 2차를 도전해야 하는데 재수하던 아들 녀석에게 신경 쓰이는 것도 있고, 직장에서 새로운 일도 맡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7월 작은 아이 방학과 함께 후회하더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2차를 시작했는데, 1차와는 달리 2차는 정말 시험 공부가 되더니 부담감과 조급함에 공부가 더 안 되고 초조함 때문인지 기억이 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2차 준비는 4개월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공부하다가 힘들 때는 괜찮다, 공부가 다가 아니다, 너가 원하는 걸 하렴이라고 했음에도 뒤늦게 공부가 하고 싶다는 아들이 자기 성취도 잃어보고 싶고 엄마 아빠 꼭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루 5시간에서 6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하는 걸 보면서 2차를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 아들과 함께 책상에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저는 2차 시험 준비를 4개월밖에 하지 못해서 1차와는 달리 전략을 세웠습니다. 합기공 강의로 짧고 굵게 기출문제풀이를 선택적으로 듣고 기출문제집을 사서 제가 풀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나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기출문제풀이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전 중개사법과 세법은 잘 들리는데 공법과 공시법은 힘들어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공법은 과락을 면할 정도로 해서 6개 법 중 국토법과 주택법, 건축법만 기본 강의로 듣고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합기공으로 들었더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요. 합기공에서도 도시개발, 정비, 농지는 듣지 않았고 기출문제풀이도 듣지 않고 틀리고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만 선택적으로 문제풀이를 들었습니다. 세법은 합기공을 들으면서 정리하고 기출문제 1일 특강 PDF 파일을 자료를 구입해서 공부했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등 실제와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관심 있던 분야였는데 이해하기가 좋았지만 막상 문제로 푸니 막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세율 외우느라 고생한 것에 비해 점수는 별로였네요. 공시법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합기공으로 들으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로 지적법만 듣고 등기는 작년에 공부했던 민법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 합기공으로만 기본 강의는 생략하고 기출문제풀이를 했습니다. 24문제 중 14문제를 목표로 했고요. 1일 특강 듣고 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풀고 틀린 부분만 다시 봤습니다. 중개사법은 합기공으로 반복 2회 하고 기출문제 풀고 나서 1일 특강 교재 봤는데 교재가 예술이었어요. 1일 특강 한 번을 돌려 듣고 최고다 했어요. 공부 시간은 제일 적게 들었는데 성적은 제일 좋네요. 정준 교수님 강의는 강의 들으면서 외워져요. 진짜 감사해요. 처음 집 살 때 등기부 등본 들여다보고 계약서 들여다보고 확인 설명서 읽고 또 읽고 했던 기억이 보태져서 공부하면서 외우기도 쉬웠어요. 중개사법 아닌 이번에 떨어질 뻔했네요. 강의 다들 잘하시고 열정적이어서 공부하면서도 감사하다는 마음 갖고 공부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순위를 매기는 시험이 아니니 강의와 교수님 궁합 맞는 거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신 다들 합격하실 거예요. 공부하면서 용어도 낯설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서 듣다가 포기하고 싶다 그런 때도 있었는데 버티고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경험치가 달라 이해와 습득하는 시간이 다르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다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대학 입시처럼 할 필요는 없는 시험이라는 것, 누가 떨어져야 내가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니 전략을 잘 세워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하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하다. 또 무크랜드 교수님들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아요. 대학 입시처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떨어져야 내가 붙는 게 아니니까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 같은 거 만들어서 서로 도와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물어보고 또 내가 잘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함께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합격 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살 패기로 4개월 만에 동차 합격. 과연 이 22살의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합격증을 얻었는지 자,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살인 저한테 처음에 공인중개사 이미지라는 게 길 지나가면 꼭 하나씩 보이는 곳,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우연히 가족 추천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접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휴학하고 올해 5월 초부터 설렁설렁 하는 중 마는 중 하다가 이러다가 휴학한 보람도 없고 시간 낭비만 하겠다 싶어서 7월 달부터 가족 행사 제외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잠자기만을 반복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한 건 총 4개월 정도라고 해요. 아직 공시세법 가답안은 안 나왔지만 1차는 2과목 평균 75점 나왔고 2차는 3과목 평균 62.5 나왔습니다. 처음 준비할 때 법과목이라 해서 너무 겁먹고 막연했는데 들을수록 재미더라고요. 어른들 얘기하는 거나 뉴스에서도 점점 귀가 트이고 아는 분이 무크랜드가 무료고 강의도 들을만 하다고 해서 무크랜드로 시작해서 끝을 봤습니다. 책도 저는 아는 분께 물려받아서 2017년도에 나온 책으로 개정된 부분 적어가면서 수정해가면서 했답니다. 그런 저도 가답안 맞춰봤을 때 합격 점수 나왔으니 절대 강의, 책 환경 탓하시면서 공부하면 안 돼요. 정말 딱 맞는 말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합격 안 되는 분들 계실 텐데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책이 어땠다, 강의가 어땠다 이러신 분들 계신데 22살 이 친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 강의나 책 환경 탓하시면서 공부하면 안 된대요. 자, 공법은 박후서 교수님 괄호치고 진짜 최고 추천해드려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꼭 한 교수님 믿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는 사람 중에 합격 한 번에 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휘둘리지 말고 한 사이트에서 한 과목당 한 교수님만 믿으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강의에서 교수님들이 외워라 하는 거 꼭 외웠어요. 공법은 용도 지역 파트처럼 안 외워지면 진도 따라가기 힘든 부분은 계속 말로 따라하면서 리듬 타면서 반복했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계속 말하고 리듬 타면서 반복했다. 약간 노래를 만들고 랩을 만들면서 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것들은 그냥 달달 외우려고 안 하고 그냥 반복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도 3-4번 하니까 이해 가기도 하고 외우려고 안 해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강의 듣고 꼭 복습했어요. 바로 복습했대요. 복습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강의 듣고 진도 나간 부분부터 한번 쭉 읽었어요. 엄청 도움이 됐어요.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했어요. 그냥 강의 듣고 꼭 했어요. 그리고 시험 한 달 남았을 때쯤 모의고사만 주구장창 풀었어요. 마지막으로 공부하면서 힘들고 좀 더 자고 싶고 열심히 하는데 점수 안 나올 때 등등 정말 수십 번 때려치우고 싶다 싶었지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저는 따로 독서실 안 가고 집에서 공부했는데 거실에서 가족들 웃는 소리, TV 소리 날 때마다 나도 끝나고 꼭 저렇게 맘 편히 웃자 이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다 됩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암튼 내년에 시험 치시는 이 글 보고 계신 분들 꼭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셨습니다. 오, 역시 22살의 패기는 남다른 것 같아요. 이 패기가 지금 저한테도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 22살 청년의 패기를 느끼시고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강조했던 부분이 꾸준히 복습하자 이런 부분이었고, 또 모의고사도 많이 풀라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인데, 복습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머릿속에 다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을 하면서 더 꼼꼼히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합격 술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목은 명퇴 예정자에서 공인중개사로 레벨업. 안녕하세요. 저는 65년생으로 한 회사만 다녔던 세상 걱정 없이 편히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17년 70일 남기고 갑자기 회사 명퇴 대상자여서 공인중개사 시험 1차 시험 접수부터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30여 년간을 책을 놓아버린 상태라 사무직이었어도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시간이 없으므로 동영상 강의만을 한 달여 듣고 귀가 트인 상태에서 요약집과 모의고사로 공부를 하니 9월 초 모의고사 30에서 40점대에서 10월 최종 모의고사까지 80점이 넘었습니다. 그럼 한 달 정도에 이렇게 거의 2배가 넘는 점수를 올린 건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개론 서대수 교수님, 민법 서석진 교수님의 1일 특강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그 안의 내용은 모두 암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옆에 끼고 살았습니다. 결과는 개론 80점, 민법 85점. 제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점수였고 나도 되네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면을 빌어 두 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험장에서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동차해야지 라는 마음이 긴장을 다소 풀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동영상 들을 때 민법은 정말 외계어 같아서 답답했지만 몇 번을 반복해서 들으니 이해가 하나둘씩 되었고 뼈에 살이 하나씩 붙어갔던 것 같습니다. 1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2차 계획을 세워보니 저는 집에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본 충족의 공부 시간을 감안하니 3월부터 해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3, 4월 6시간 중 4시간 중개사 정지훈 교수님, 2시간 공시법 배세호 교수님, 5, 6월 8시간으로 총 시간을 늘렸고 7, 8월 기출, 최종 모의고사, 온라인 모의고사 등을 겸해서 공부했고 궁금한 점은 요약 강의 등 다시 확인 점검했습니다. 9, 10월은 동영 모의고사를 문제풀이 위주로 돌렸고 오답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틀린 것은 계속 틀리게 되니까요. 꼭 다시 봐줘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딸이 대학교 4학년으로 취업준비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집에 2명이 수험생이니 서로 견제작용도 되었고 딸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간 회사 생활하면서 딸과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1년 동안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늘의 뜻 아닐까요? 저녁 식사하고 산책을 1시간 이상 하는데 공법만 요약 강의를 mp3로 계속 들었습니다. 의외로 집중이 잘 됩니다. 공 교수님 음성이 듣기에 아주 편합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고 밥 먹는 게 일이라 나에게 주는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했고요. 공부 중 쉬는 시간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집안 청소, 설거지,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다정다감한 아빠 아닌가요? 너무 좋은데요? 자, 이것을 잡일이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겠지만 몸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니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아침에 5시 20분에 기상 5시 20분 저는 쿨쿨 잘 시간인데 5시 20분에 기상해서 헬스장 갔다 7시 40분 도착 아침 식사하고 8시부터 6시까지 공부를 6개월을 하였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 것은 너무 일찍 합격점에 도달하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7월에 자칫 슬럼프가 온다라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서 저만의 꽉 찬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계획 잡을 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교수님들 말씀이 과목별 점수 안배를 잘 해야 한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요. 중개사법 85점, 공법 60점, 공시세 60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 공부 계획도 잡아야 한다라고 하셔서 모의고사 결과를 보면서 공부 시간 안배를 하였습니다. 모의고사도 최종 부분에는 80점 이상이 나와서 큰 걱정 없이 시험장에 임했습니다. 2차라는 중압감이 다소 있었으나 1교시 중개사법 공법은 여유있게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풀었고요. 문제는 2교시 공시세법 등기법에서 지문 읽기가 벅차지면서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26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라는 말씀에 만감이 교차해서 헐 14문제면
20분은 필요할 텐데 하면서 얼굴이 상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세 문제는 찍어서 답안지를 제출하였고요. 뒷맛이 씁쓸했습니다. 초반에 긴장감을 다소 떨어뜨린 게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보고 기술적인 문제풀이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뒤쪽에 쉬운 문제가 배치되어서 패스하고 시간 안배를 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집으로 한 걱정하면서 돌아온 후에는 무크랜드 가채점에 점수 입력하니 중개사법 95점, 공법 70점, 공치세 70점으로 세법에서 모의고사 때 정답으로 나와준 눈에 익은 지문과 공치에서도 믿고 보는 지적, 어렵게 풀었지만 반타작한 등기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효자 과목으로 점수를 받게 해주신 정준 교수님, 어려운 건 어차피 나올 거다 치고 넘어가고 아는 것만 맞추면 된다고 하신 권경원 교수님, 편안하게 강의해주신 배세호 교수님, 열정적으로 성심성의껏 강의해주신 김성래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 뒤로하고 좋은 공인중개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무 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좋은 강의 후배님들께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나머지 세 문제는 찍었는데 원래 모르는 거 찍는 거죠. 모를 때는 그냥 3번으로 찍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모르겠어요. 그날 꽂히는 숫자로 찍으세요. 모르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의 합격 수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회사 생활 오래 하시고 이제 명예퇴직을 앞두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건데요. 산책도 꼬박꼬박 하셨고요. 또 아까 전에 헬스장도 아침 5시 20분에 기상해서 헬스장에 다녔었대요. 뭐니 해도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공부할 때는 건강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건강해야지 집중도 잘 되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잖아요. 이런 운동하는 방법도 방법이 아니죠. 운동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함께 건강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합격 수기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진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은 시험 전 공인중개사 초보분들에게도 유용하겠지만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다시 용기와 의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다음 30회 공인중개사 합격자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힘내세요!